자, 슬래브. 네, 슬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랩이라는 것은 우리 기둥은 다 알고 있고요. 기둥, 컬럼, 그 위에 보가 얹힌다라고 했죠. 이렇게 보가 얹히고 보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길쭉한 판 형태의 구조물을 슬랩이라고 합니다. 보통 1방향 슬랩이 있고 2방향 슬랩이 있는데요. 우리 슬랩은 이렇게 한쪽이 길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단변, 누가 봐도 이쪽이 장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장변과 단변의 비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입니다. 보통 우리 모든 대부분의 힘은요, 단변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변에는 이제 그래도 흘러가고 남은 이런 힘들이 발생된다라고 봤을 때 이 장변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여기가 단변, 여기가 장변인 경우에는 단변이 여기 하나네 라고 해서 1방향 슬래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요,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3m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쪽이 7m인 거예요. 7m.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누기를 해보면은 2가 무조건 넘죠. 2가 넘는 값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이 단변이네 라고 해서 단변은 한 방향이야 라고 해서 1방향 슬래브입니다. 2방향 슬래브는요, 물론 한쪽이 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애매한 거죠. 이쪽이 단변인지 이쪽이 단변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 다 주군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2배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LY가 장변, LX가 단변. 이것이 2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2방향, 이런 경우죠. 아까처럼 장변이 7, 단변이 3. 이렇게 해서 LY가 7, LX가 3.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은 2가 넘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이쪽이 확실히 단변, 단변은 하나. 그래서 1방향 슬래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방향 슬래브는 단변 방향의 주철근,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을 배치를 하고요. 단변 방향은 도와준다고 해서 배력근이라는 걸 배치를 해요. 그런데 2방향 슬래브는 단변이 여긴지 여긴지 조금 애매하다. 그럴 때는 모호할 때는 둘 다 주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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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근 이렇게 격자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방향과 2방향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변에 의해 지지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중에서 장변의 길이가 단변 길이의 몇 배를 넘으면 1방향 슬래브인가? 2배.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래브의 하중은 단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며 단변 방향에는 주근을 배근, 장변 방향에는 부근, 도와주는 배력근을 배근합니다. 그리고 간격도 더 촘촘하게, 단변은 촘촘하게, 장변은 느슨하게 배치를 해요. 자, 슬래브의 배근은 단변 방향 단부에 가장 많이 배근됩니다. 자, 일단 단변과 장변을 봤을 때 단변이 더 많이 배치를 하죠. 그리고 중앙부와 단부를 두고 봤을 때 단부를 더 많이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에서도 단부에서 휘 모멘트나 전단력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처럼 이 보도 짧은, 이 슬라브도 짧은 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했을 때 중앙부보다는 단부에 더 많이 배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변 방향 단부에 가장 많이 배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플랫 슬래브는 보가 없는 슬래브예요. 보통 슬랩이라는 것은 중간에 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슬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플랫 슬랩은 이렇게 보가 없이 일자로 플랫하게 슬래브가 들어가는 것. 이 량이 보량이에요. 보를 뜻하는 거예요. 보가 없는 판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량 판구조. 같은 말로 플랫 슬랩. 보가 없이 슬라브와 기둥을 보강한 구조입니다. 일단 바닥판 두께가 15cm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건 뭐랑 비교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일방향 슬래브는 100mm 이상이 되면 되거든요. 그것보다 이 무량판, 보가 없는 구조는 더 두껍게 해야 되고요.
기둥폭은 층높이의 15분의 1 이상이며 우리 기본적으로 기둥이라는 거는 20cm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둘 다 3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슬라브는 두껍게, 기둥도 두껍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보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기둥이 들어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전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펀칭 전단이라고 해요.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전단력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뚫릴 것처럼 전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둥을 붙이기 전에 이 지판이라고 하는 판을 하나 붙이고 기둥 머리를 키우는 주두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요. 이것이 지판, 이 부분 기둥을 크게 한 부분이 주두, 기둥의 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가 없이 바닥판을 기둥이 직접 지지하는 슬랩은 일단 보가 없다. 무량이고요. 플랫하다. 플랫 슬랩, 플랫 슬라브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옆에 참고로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웃 리거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외부 기둥은 코어 벽체보다 응력이 커요. 외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다면 외부에 들어가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코어는 이 중앙이나 어떤 부분에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홀에 이런 내력벽들을 모아놓은 부분, 이 부분을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둥이 코어보다 좀 응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코어 벽체만으로 수평력을 저항하는 것이, 이런 수평력을 저항하는 것이 굉장히 비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앙부 코어랑 이 외부 기둥을 매우 높은 강성을 갖는 캔틸레버 형태의 트러스 등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코어에 있는 벽체와 외부 기둥을 이런 내민 보로 서로 연결을 해서 이 전체 구조가 외부 기둥과 이 코어 부분이 잘 엮여 있도록 이렇게 엮어주는 것이 아웃 리거예요. 바깥쪽과 안쪽을 연결했다, 엮었다, 묶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브 구조도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 보통 우리 외부 기둥이 조금 더 강한 응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외부 벽체 자체를 강하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에 기둥을 촘촘하게 붙이듯이 굉장히 힘이 센 내력 벽을 붙이는 겁니다. 해서 튜브처럼 이렇게 외부 쪽으로 힘을 강하게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외부에 있는 벽체가 마치 기둥 역할을 해서 이 안쪽에 기둥이 들어가야 될 것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튜브 구조입니다. 건물 외부 벽체를 강한 외피로 둘러싸는 것이 키워드고요. 횡력에 저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부를 강한 외피로 싸보시면 이런 튜브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튜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CFT 공법이라는 게 한 번씩 나와요. 이것은 콘크리트 필드 스틸 튜브인데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사각 또는 원형의 강관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이렇게 파이프예요. 여기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휘임 강성도 증대되고 좌굴도 방지되고 기둥 단면도 좀 작아져도 괜찮아서요. 초고층 건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필드 튜브, 콘크리트 필드 튜브 이렇게 외워주시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튜브 형태의 각 파이프 안에다가 채운다. 무엇을? 콘크리트를 채운다. 이렇게 해서 CFT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이라는 소리고요. 이 위쪽까지는 슬랩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내력벽에 대한 설명. 내력벽의 사용 철근은 D10 이상이에요. 무엇과 비교하냐면 우리 보는 D13 이상이잖아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작은 철근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 두께가 25cm가 넘어간다라고 할 때는 볶음 배근을 해요. 우리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배웠는데요.
수직 철근이 있으면 수평 철근은 밖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약 한 뼘 간격으로 이렇게 배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벽 두께가 25cm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 뼘이 넘죠. 그러면 세로 배근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런 다음 가로 배근이 또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한 번만 하는 당근 배근을 하는데 25cm가 넘어가면은 두 개를 하는 볶음 배근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벽철근은 수직근을 안으로 수평근을 바깥쪽으로 하고 철근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나왔던 거 거푸집과 철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 그런 것들을 이 철근 사이에도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초입니다. 기초는 우리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 기둥 밑에 이렇게 받쳐지는 판 형태의 이런 기초고요. 건축물에서 전달되는 축 하중과 모멘트 휘어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집안 내에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 밀어 올리는 힘, 옆으로 미는 힘, 이런 것들에 의해 구조적 거동이 지배받는 부재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응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부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다음 각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PC의 접합 음력을 형성하기 위해, 이거 PC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프리, 캐스트, 공장에서 미리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는 조립식이라고 했고, 우리 기둥과 보가 원래는 일체식이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타설을 하면. 근데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접합부가 향상이 안 됩니다. 접합부가 제대로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냐? CFT를 했다. CFT는 방금 설명했죠. 이런 관에다가 콘크리트를 충진한 거예요. 이렇게 접합부를 붙인 것과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번도 잠깐 보면은 이건 다 맞다는 소리잖아요. 초고층 골조의 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웃리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웃리거는 중간에 있는 코어 부분 벽체와 이 외부에 있는 강성이 센 이 기둥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보로 연결을 하는 것, 그것이 아웃리거라고 했고요. 프리스트레스 구조의 강성 증대를 위해서 미리 인장을 작용한다. 미리 잡아당겼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팍 넣으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그 힘으로 조금 더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안 배웠지만 철골 구조 접합부에 피로 강도 증진을 위해 고력 볼트를 접합한다. 이거는 곧 배울 건데요. 고력 볼트는 피로 강도가 증진된다라는 거 앞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두 개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철골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골. 보통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런 H형광이죠. H빔 공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재의 종류. 첫 번째 형광재입니다. 형광재는 이렇게 어떤 제철 공장에서 이런 H 모양의 틀에 철물, 그러니까 쇳물을 부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미리 찍어 나온 강재의 총칭이에요. 단면 형태 똑같도록 아변, 우리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재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 안에 틀 안에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든 강재의 총칭이 형광재예요. 그래서 H 모양 만들면 H형광, I 모양 만들면 I형광, L 모양 만들면 L형광, 이렇게 그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랜지와 외부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형광에서 판보 또는 레티스보 등에서 보의 단면의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이 플랜지입니다. 외부는 플랜지를 연결하는 건데요. 우리 웹사이트라는 말도 쓰죠. 뭔가 연결하는 사이트, 이런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 플랜지를 연결하는 역할이 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용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스티프너라고 하는 건데요. H형광의 보나 기둥에 접합하는 거고,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입니다. 일단 외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된 보가 외부고요. 이 부분이 플랜지죠. 외부와 플랜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하중이 발생되면은 이것이 순간적으로 푹 접히는 것이 좌굴이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L자나 I자로 중간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티프너 되겠습니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키워드는 외부의 좌굴 방지가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제가 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요거 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H 형광을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규격을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H 형광은 H 다시 되겠고요. 외부 플랜지 순서예요. 첫 번째는 외부의 길이, 두 번째는 플랜지의 길이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폭, 네 번째는 플랜지의 폭.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H 형광을 표시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L 형광은 보통 이렇게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스티프너를 설명했는데 커버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플랜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하중이 요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요렇게 휘어질까 싶어서 플랜지 위에 덧대는 판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트, 플레이트 커버한다. 플랜지를 커버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부재의 세로 방향의 하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하중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러서 갑자기 푹 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늘고 길수록 쉽게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이게 기둥에 있는 주근 있죠. 이것도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눌렸을 때 푹 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좌굴인데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띠철근했다라고 설명한 적 있죠. 그것처럼 이 H빔도요. 이 외부 부분이 좀 가늘고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 갑자기 휠까봐 이렇게 스티퍼너를 대서 방지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보라는 게 있는데요. 판보 또는 플레이트보라고 불러요. 형광보로 사용할 수 없는 큰 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조립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 사이가 스팬이 무려 막 이렇게 됐어요. 10m. 그래서 우리 보의 높이는 대략 뭐 한 10분의 1, 12분의 1 이렇잖아요. 여기 H빔을 대는데 무려 1m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형광으로 찍어내자니 공장에 이런 플랜트도 없고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플랜지 따로, 외부 따로, 플랜지 따로 구매를 해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그림 보시면 플랜지 플레이트가 이거고 외부 플레이트가 이거, 플랜지 플레이트가 이거. 이 플레이트를 이제 조립을 하는 건데 중간에 이런 기역자의 플랜지 앵글을 대고요. 여기에 볼트, 여기에 볼트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러면서 외부의 좌굴 방지를 위해 스티퍼너가 외부에 들어가고요. 플랜지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판보 또는 플레이트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중 철골조 플레이트보 구성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금 나왔던 스티프너, 외부의 좌굴 방지, 그리고 플랜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플랜지 앵글, 그리고 플랜지의 휘어짐을 막아주는 커버 플레이트. 다 맞아요. 근데 레티스라는 것은 보의 형태, 이렇게 생긴 보의 형태, 중간은 비었고 이렇게 된 것을 레티스 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러스 보입니다. 스팬이 15m를 넘어요. 그러면 보의 춤이 거의 1.5m 또는 보의 춤이 1m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보를 판보로 하기에는 너무나 비경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재를 두고 봤을 때 위아래에 플랜지를 댔고요. 하나는 이렇게 세로로, 하나는 경사지게, 또 세로로 경사지게 이렇게 배치하는 거, 여기 중간은 다 비게 되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트러스 보라고 합니다.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맞추는 구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철판을 대고 볼팅을 하든 용접을 하든 이렇게 대주는 철판을 거셋 플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 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판을 하나 대고요. 고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셋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철골 구조의 판보에서 외부의 좌굴 방지는 스티프너, 바로 키워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골 형식 중 삼각형 뼈대를 하나의 기본으로 축 방향력만 생기도록 하는 것은 트러스 보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부재는 이렇게 압축력이 발생했을 때, 축 방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힘을 또 분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자보다는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것이 트러스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골 구조에서 스팬이 간 사이가 15m를 넘거나 보의 춤이 1m 이상, 그래서 거세 플레이트를 대는 것, 트러스 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